안녕하세요. 에볼루션 마인드 16강 진행하겠습니다. 켄 1번은 21세기 가장 뛰어난 통합심리 영성 철학자다. 그래서 아마도 현재 그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아마 끼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 상당한 그 영향을 주고 있어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이분의 책이 상당히 많이 번역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시하는 그 심리학적으로 보자면은 트랜스퍼스널 사이콜로지라고 해서 초개인 심리학, 초월개인 심리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학자들은 또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학을 단순히 심리적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영성까지 합해가지고 이걸 통합해내는 개념이라는. 이분은 굉장히 광활하신 분인데요. 그 지적 능력과 통찰력이 엄청 뛰어나고 제가 이제 보면은 그렇다 이거죠. 그리고 수행 정진력도 굉장히 좋아요.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그 명상, 메디테이션을 하고 계시니까 수행 정진력도 높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고가 경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흡수를 해서 분석을 해서 하나로 만들려다 보니까 완전히 개방적인 어떤 그런 사고 체계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그 이론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물질, 마음, 영으로 크게 구분이 되어 있는 3개의 영역을 다 통합해가지고 모든 것의 이론, 만물의 이론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까지 부를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또 많은 분들의 만물의 이론으로 또 수용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또 각자의 입장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진행하는 에볼루션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성격 이론, 퍼스널리티에 관련된 성격 이론을 통해 가지고 그 어떤 인간의 개인 성격, 심리적 구조에서 어떻게 영성적 발전을 거쳐서 인간을 변화시키고 진화시킬 수 있겠냐라는 거를 우리가 그 제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켄일버의 이런 그 사고 체계는 이런 어떤 앞으로 유암 애니어그램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기본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강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식의 스펙트럼 1버 2령 그러니까 이분이 사고 체계도 계속 진화를 해서 이제 4개 요즘에는 이제 5개로까지 이렇게 잘라서 보게 되는데 이 첫 시기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그 진행한 그 의식의 스펙트럼 이 책 있죠. 낭만적 시기라고 하는데 1973년에 1977년에 그 정립한 그 사고 체계에서의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의식의 스펙트럼 개념을 이게 뿌리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걸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다시 좀 보자면은 이걸 이제 율보 이령이다라고 보는데요. 초기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핵심적인 거는 개념은 뭐냐면 결국 그 우주 절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거울체에 자신을 투영을 해서 자기 인식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 분화 운동을 시작했다는 거죠. 분화 운동. 그러니까 타자화 운동, 이온화 운동이라고 이걸 이온화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이온을 둘로 쪼개는 운동. 이것을 음양분리라고 하죠. 음양분리. 그래서 상대화시키는 거죠. 상대화시킴으로써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는 이온화를 왜 시켰냐? 상대화를 통한 체험. 그러니까 상대화를 통한 어떤 그 창조라고 창조라고 보시는 상대화를 통해서 창조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화를
그럴 때 음양을 분리시켜야지. 너와 내가 있어야지 뭐 이게 뭐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쪼개야지 뭔가 이제 뭔가 불고 사랑이 뭐 너와 내가 있어야지 사랑도 있고 증오가 있는 것 같이 또 뭔가 그게 운동성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운동성, 생명의 운동성을 위해서 그 분할을 시켰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하나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근데 쪼개지면서 너와 내가 상대화가 되면서 사랑과 증오도 일어나고, 그렇죠. 아름다운 미추가 있고, 진실과 거짓이 있고, 너와 내가 있고, 그렇게, 그렇죠. 주관과 객관이 있고, 이러면서 어떤 운동성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대화를 통해서 어떤 우주 자연을 이렇게 창조해 나가는 그런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원화가 안 돼 있으면은 창조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원화는 사실 굉장히 우리는 보통 종교적으로는 이거 이원화되는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지만은 사실은 이 이원화 음양 분리 과정이 없으면은 사실 세계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죄다 이렇게 이런 상태, 이것을 우리가 이원화되는 현상을 타락이다, 추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종교가들이 많으신데 그게 아니고 이게 죄나 그런 게 그게 죄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이 상대화를 통한 창조 과정 이런 게 결국 카르마 구조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카르마라는 건 그물망 구조래요. 그물망이 생성되는. 그래서 생성이 되면서 이게 세계가 구성이 돼 나갈 때 그때의 주 핵심이 이온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시공간이 상대화들은 창조된다는 건 시공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그물망이 형성이 된다네. 그래서 타자 객관화되는 자타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그래서 분화되는 과정이 뭐냐면 우주와 우리가 하나였다가 그러니까 절대 정신이 우주와 하나였다가 절대 정신에서 점점 뭐야? 에고와 신체가 환경과 분리를 시킨 뒤에 이렇게 계속 분리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게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강의 과정, 그래서 우리가 분화되는 거를 하강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 그럼 우리가 다시 그러면은 하강의 과정을 다시 거꾸로 올라가는 게 상승이니까 거꾸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 우리가 우주적 존재가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전초 오류라는 개념으로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 중에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결국 이 우주가 창조되고 존재의 현상들, 경험적 체계들이 만들어지려면은 분리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분리 과정이라는 것이 결국 환경과 그리고 내 안에서의 자아와 신체 분리, 자아 자체도 에고가 그림자가 깨지고 이렇게 계속 우리 안에서도 깨져 나가면서 나에게 있어서 타자화되는 것들은 다 무의식에다가 던져놓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어 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의식의 스펙트럼은 요 그림을 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 그런 과정, 이원화 과정을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거를 의식의 스펙트럼 안에 또 요 그림이 있으니 요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다시 보면은 이게 이제 마인드 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정신이 브라만 아트만이다. 브라만 아트만 공 또는 무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는 분화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터니티 그러니까 뭐 영원성이라고 하는 인피니티라는 건 무한이잖아요. 바로 여기서 분화가 일어나 초개인 대역을 거쳐 나가면서 켄타우로스 실존 수준. 이 켄타우로스라는 건 자아 에고와 신체가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켄타우로스, 그러니까 여기서 켄타우로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니까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좋은데 이 켄타우로스라는 게 우리가
몸 아래쪽은 말이고 몸 위쪽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일종의 그 정신, 에고라고 보면은 밑에는 그 신체니까 그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하나라고 하는 거죠. 하나. 그래서 하나인데 이게 실존 수준이라는 거죠. 실존 수준을 온 뒤에 생물 사회적 대역, 그러니까 언어가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언어가 나오고 그러면서 생물 사회적인, 그러면서 여기가 우리가 사회도 가족, 시족, 부족, 국가 이런 사회가 발전을 하면서 언어적인 어떤 그런 기능, 문화적인 기능, 그렇죠. 상징 심볼 체계가 이제 나오면서 이게 상징 심볼 체계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게 다 뭐예요, 사실? 이게 지식화 과정이라는 거죠, 지식화. 그렇죠. 이 지식화라고 하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그게 타자화되는 과정에서 지식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왜냐면 타자가 있으면은 그 지칭하는 심볼 체계가 되고 그 타자를 갖다가 어떤 객관화시키고 관념화시켜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언어는 자연히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언어 자체나 어떤 관념적인 체계들, 어떤 이데올로기 시스템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뭐 신화적 체계, 이 경우는 뭐 마법적 체계, 신화적 체계들이 또는 종교적 체계들이 뭐예요? 언어적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추상적 언어적 체계들로 돼 있는 것들이 상당히 어떤 영향력을 사람들의 성장 과정에서 영향을 끼치고 그 사람의 에고를 형성해 나가는데 중요한 그 요소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신의 그 신체, 몸을 또 타자화시키는 과정이 또 일어났다고 하는 에고 레벨로 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서 에고가 신체를 그 타자화시키고 다시 에고가 그림자 수준으로 들어갈 때 여기서 페르소나가 그림자 그러니까 에고도 깨지면서 페르소나와 그림자로 깨지면서 또 우리가 그림자 수준으로 또 전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래쪽이 오감. 그러면 남는 거는 뭐냐면 오감. 파이브 센스라고 해요. 오감.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비설 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 귀, 코, 이런 그 감각기관에 의해 가지고 감지되는 어떤 그런 오감적 영역만 또 이렇게 남는 거고, 여기서 들어가면은 외부 세계가 되네요. 요 오감을 통해서 이제 외부 세계를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 외부 세계를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는 그냥 이 신체. 그러니까 여기서 켄타우로스에 있어서 자아에고 신체와 여기 아래쪽에 여기 신체는 틀리다고 하는 거죠. 자, 틀린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이것은 원시적 동일체로서의 신체.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수준의 신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체라는 개념은 여기 켄타우로스의 신체는 굉장히 높은 수준, 우주 자연과 상호 교감할 수 있는 신체다. 그러니까 여기서 켄타우로스 신체는 우주 자연과 교감 가능한 신체라고 해서 이것을 일종의 정묘하다. 정묘 영역이다라고 정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고, 요 밑으로 내려오는 신체는 조대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신체가 틀려요. 자, 요거를 차이. 그래서 여기서 위에 있어서의 자연과 밑에 있어서의 자연이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를 때 그 자연성이라고 부를 때 위에 있는 것, 밑에 있는 게, 근데 이것을 같은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것은 원시적 동일시의 신체로 우리가 감각기관에서 그냥 감각되는 거. 그렇죠. 그게 물리적이지. 그러니까 여기 아래의 세계는 뭐예요? 철저히 물리적 세계라는.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의 요거는 아스트랄계의 신체지만은, 그러니까 여기 켄타우로스 상태에서의 신체는 아스트랄 신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스트랄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신체. 이거는 밑에 있는 신체는 물리적 감각만 발휘되고 있는 신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물질 존재로서 어떤 그런 외부 세계와 이렇게 접촉하는 거죠. 우리 몸을 가지고 감각적으로 이제 접촉하게 되는 그러니까 물질 감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초 오류라고 하는 것은 이때의 그 자연과 이때 자연이 분명히 다른 자연인데, 이때도 자연과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 이때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아이는 그 자연과 구분이 안 되잖아요. 자기를 구분할 수 있는 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의 자연이에요, 요 자연은. 그렇죠. 이 자연은 뭐예요? 완전히 자각이 돼 있는 상태의 자연인데, 이거를
이 둘을 구분이 잘 안 되면서 이때 심리 영성 또 각장 다양한 환경론자들이나 이런 낭만적 자연주의자들이 이거 헷갈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은 그것이 전초류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이것을 퀸일바가 표현을 하는 것인데, 근데 이것 자체로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또 어려워요, 사실은. 자, 아무튼 전초류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래에 있는 걸 제가 궁이라고 한 거고, 위에 있는 거를 자연을 소이라고 하는 거, 소이로 구현되고 있는 자연이고, 아래에 있는 거는 그 궁이로 구현되어 있는 자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강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강운동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하강운동. 하강운동이 이런 식으로 일어날 때에 이것이 해강운동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게 하강 또는 퇴행이라고 표현하는데 인볼루션이라고 하는데, 인볼루션은 적당한 말은 아니지만은 하도 많이 썼으니까 인볼루션이라고 하는 건데 퇴행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마인드 절대 정신이 어때 이게 마인드 절대 정신이 이 방향 자체가 지금 뭐냐면 분화 과정이잖아요. 분화된다는 건 뭐야? 분화된다는 건 제가 말씀드린 개체화가 된다는 개체화. 그렇죠. 개체화가 되면서 다양화가 되는 거죠. 다양화. 그러니까 이거는 일즉다 과정이라죠. 그러니까 하나가 다가 된다. 일즉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즉다 과정이에요. 분화, 개체화, 다양화. 근데 이것은 많은 종교에서 이건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가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땅으로 내려가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추락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는 타락이라고 보통 표현을 타락. 근데 하늘에서 땅으로 간다고 하는 타락으로 인식을 하고, 이것을 어떤 죄다, 어떤 카르마로 갇혀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의식의 물질에 갇히는 거죠. 의식이 뭐냐면 고차원적인 물질에서 우주 자연과 교감 가능한 신체적 물질에서 감각적 물질로만,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브 센스에 의해 가지고 감각되는 신체로 되는 신체 상태가 저질화되는 거죠. 저질화되는 그런 개념이니까 이것이 우리가 타락이고 물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이게 여기를 황금시대, 은시대, 구리시대, 철시대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의식이라는 것과 물질이라는 것에서 사실 물질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황금시대 이렇게 이 정신의 하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물질적 구조에서도 황금에서 은으로, 구리에서 철로, 진흙으로 굴러 내려가는 그걸 표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하강을 했다는 거예요. 낮은 수준으로 하강했다는 건 의식과 물질 양방면에서 낮은 수준으로 하강한다고 하는 겁니다. 물질 양방면에서 낮은 수준으로 하강을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식이 물질에 갇히는 게 아니고, 그 의식이 낮은 수준의 의식이 낮은 물질로 이렇게 구현이 돼가지고 이게 돼 있는 상태가 이게 바로 이런 상태는 의식과 물질이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같이 사실은. 그러니까 양면성이라고 하는 거겠죠. 의식과 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올라가는 건 다시 고도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것은 타락이다. 그래서 타락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구에 처박힌다라고 하는데, 지구에 추락한다라고 하는데, 지구 중심에 추락한다라고 하는 지구에 추락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타락한다는 건 지구에 추락한다,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건데, 그런데 그 특성이 뭐냐면은 이 개체화되고 다양화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절대 마인드는 하나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주 정신을 우리가 하나, 일이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는 77억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77억이 됐으니까 지금 뭐 80억 가까이다, 뭐 인류가. 그러면 사람의 숫자라는 그거로 보면은 우리가 만물로 수많은 다양성을 만들었지만은 인간이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하나가 80억이 된 거니까 사실 이건 다양화 개체화 시키기 위한 과정.
그러니까 이 마인드라고 하는 정신은 사실은 이 다양화하고 객체화 시킴으로써 자기를 그 거울체로 투영을 해서 자기 인식 과정을 전개를 했다고 하는. 그런데 그 자체가 다양화 객체화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근원성과 멀어지는 거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근원성과 멀어지면서 어떻게 돼? 점점 왜소화가 돼 나가고 있으니까 인간으로 볼 때는 자신이 그 굉장히 초라하고 그러니까 각 개체 입장에서는 뭐야? 이게 쪼개져 나갔으니까 초라하고 원래 우주적 존재로서의 자기 의식이 굉장히 초라하고 열등적인 존재로 내려온 거니까 한마디로 신이 인간이 된 거야. 이게 이 표현 자체는 뭐냐면 신이 이 정신이 사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화가 된 거죠. 사람화가 되는 과정은 사실 초라하고 열등한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인데 원래 절대 정신 그 자체인데 이게 쪼개지면서 스스로가 열등하고 초라하고 열등적인 존재가 되면서 열등적이고 왜소화가 된다. 열등적이고 왜소화가 되고 어떻게 돼? 이게 시공간에 갇히면서 그런데 시공간에 갇혀버렸다는 거죠. 시공간 카르마에 갇힌다. 그러면서 거기에 초라하고 열등하고 왜소화돼 있다는 열등하고 왜소화돼 있다는 그런 자기 그 심리적 감각이 항상 존재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시공간에 의해서 무너질지 모르는 낮은 수준의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 또 낮은 수준의 의식, 그러니까 그 육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의식, 그 육체가 그 의식을 규정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그 육체가 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 진흙 상태의 의식, 진흙 상태의 물질, 육체와 그에 맞는 의식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 불안하고 초조하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 초조 공포감을 갖게 된다. 공포감. 그렇죠. 이런 어떤 소멸에 대한 공포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지. 과정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마인드라고 하는 우주 절대 정신이 사실 자기 구현을 위한 자기 확장 과정이란 말이야. 이게 또 다양화된다고 하는 건 발산되고 확장된다는 거잖아요. 우주가 발산되고 확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우주를 전개하고 확장하기 위한 운동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이 그 시공간 카르마에 갇힌 의식을 갖게 되고 초라하고 열등하고 왜소, 불안, 초조, 공포감을 갖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뭘 갖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죄책감을 갖게 되는 죄책감. 그러니까 우주의 절대 정신과 그 끈이 떨어진 거잖아. 아니, 끈이 떨어진 존재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나의 잘못이 아닌가라는 거에 대한 내 잘못이 아닌가? 이렇게 된 게 내 잘못 아닌가라는 거에 대한 그 죄책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그 죄책감을 갖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죄책감을 갖는 요 죄책감을 우리가 죄라고 부른다는 죄. 이것을 비양심이다. 우리가 그 악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사실은 악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때는 이걸 이제는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악의 과정이다. 이렇게 본다. 떨어졌다. 굴러 떨어졌다. 추락했다. 타락했다. 악의 과정.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것을 악으로 자꾸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규정하는 건 우리가 규정한다는 건 악을 부정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초라하고 열등하고 왜소하고 늘 불안, 초조하고 공포감을 가지고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그게 자신이 악마가 돼 있는 어떤 세계 속에 갇혀 있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 여기서 벗어나려는 그러니까 다시 마인드 정신 상태를 다시 회복하려는
아트만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라하고 열등하고 왜소하고 불안초조 공포 죄책감을 느끼다 보니까 공포와 죄책 상태에 있다 보니까 뭐냐면은 그런 감정적인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왜소화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본래적인 어떤 상태로 회복하려는 그런 내적 운동성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아트만 프로젝트를 가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있어서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요렇게 자신이 악으로 규정했던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부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을 아트만 프로젝트를 가동하면서 뭐를 하는 거냐면 그래서 이제 아트만 프로젝트라는 그 텍스가 이제는 켄일버의 2기에 이제는 아트만 프로젝트라는 개념이 이제 책이 이제 나옵니다. 이런 아트만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은 아트만 프로젝트 그러니까 본래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려고 하는 거냐면은 바로 이 5 센스가 작동하고는 external world 바로 외부 세계죠. 바로 물질 세계에서의 어떤 그 자신의 그 부귀 영화를 추구한다는 바벨탑 쌓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 쌓기라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 물질 세계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떨어져 있는 물질 세계에서 자신이 엄청난 거기서 뭐야 자기가 본래적으로 영원하고 무한하고 그러니까 본래성 그러니까 자신의 그 원래 마인드가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하고 무한하고 또 어떤 사랑에 가득 차 있고 평화에 가득 차 있는 그 진정하고 올바른 도덕성 속에 있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어떤 그 아트만이 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어떤 본래적으로 이렇게 복귀하는 운동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물질 세계에서 우리는 그것을 구현하려고 이제 몸부림치게 되는데 바벨사틱의 몸부림친다. 몸부림치게 될 때 그런 것들이 우리의 현재 인류 문명을 구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할 때에 이것이 뭐냐면은 계속 그러면서 이 인간이 그 물질 세계에서의 어떤 부귀영화 바벨타사키의 몸부림칠 때에 계속 이원성은 더 강화가 된다는 거죠. 자타분리는 계속 이원성은 강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신이 열등하고 왜소하고 그런 상태 자체에 대한 부정이 일어나다. 자기 부정을 하면서 이 아트만 프로젝트를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일치 현실 세계에다가 가동을 하면서 이원성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니까 자기 부정이 더욱더 극에 달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 자. 그런데 이거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다 보면은 이제 이것도 하나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물질 세계에서의 부귀영화 바벨타사키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몸부림친다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로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현세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더 높은 직위,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물질을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는 거는 뭐예요? 사실 바벨탑 쌓기에 몰두하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본래성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특성을 자기가 현세에서 구현을 하려는 거야. 그게 아트만 프로젝트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트만 프로젝트를 구현을 해나갈 때 그러면 자신은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초라하고 열등하고 왜소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그러니까 본래의 마인드에 비해서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생긴 거예요? 마인드와의 비교.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마인드 상태, 절대 정신과의 비교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가 일어나면서 그 절대 정신을 구현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를 현실 세계에서 하려고 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자기 부정을 계속 할 때 계속 이원성은 더욱더 강화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운동 자체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자연스럽다. 이 자체가 다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극적반이 일어난다고 하는 극적반. 그래서 우리가 극적반 그럼 이렇게 하강 운동이 극에 달하면 하강 운동이 극적반 하면은
극적방. 그게 이제는 다 이렇게 바닥까지 드러내게 되면은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확장 과정이 진행되다가 여기가 뭐가 되냐면 여기서 이제 블랙홀이 작동한다. 제가 이제 표현합니다. 여기 블랙홀. 여기서 블랙홀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화이트홀입니다. 제가 얘기를 할 때가 바로 여기가 화이트홀이 작동합니다고 하는 것은 자기 발산 운동을 한다는 거죠. 자기 발산, 다양화, 개체화, 분화 운동이 화이트홀 운동이죠. 화이트홀. 여기가 화이트홀이고 위치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화이트홀이 있고요. 예? 여기가 블랙홀이 있단 말이에요. 블랙홀.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하강을 계속해서 이온화가 가동되고 현실 세계에서 아트마는 프로젝트를 가동해가지고 계속 이온 분리성으로 계속하면서 자기 부정 운동이 계속 되면은 그것이 이제 극에 달아가지고 뭐야? 그게 달해서 여기서 블랙홀 지점에서 여기서 극적반 운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극적반이 일어나면서 상승 운동을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상승 운동. 자,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렇게 자꾸 하강 운동이 계속 그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은 사실은 이게 이 블랙홀로 계속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강 운동이 또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전체가 사실 무의자연의 운동이야. 어떻게 따져보면은. 이게 절대정신의 우주자연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의자연이야, 이게 자체가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할 때 극적반이 일어나면서 뭐가 일어나냐면은,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반본환원이라고 이런 표현을 써. 반본환원 운동이다. 원시 반본. 그러니까 반본환원이라는 건 뭘로 본래의 마인드 절대정신으로 돌아가려는 본래적 운동이 다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그것을 하려는 게 아니고 본래 길을 따라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반본하는 원시 반본, 이것을 서양에서는 영혼의 길이라고, 우리가 니체의 영혼의 길, 니체의 영혼의 길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길, 그러니까 영혼성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내재적 운동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 그거는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아트만 프로젝트가 아니고 우리의 심리적 세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물질적 세계로 계속 하강해 온 거잖아요. 물질적 세계.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상승 운동은 그러면 물질적 세계가 다 하강이 다 되면은 물질적 세계로의 하강이 다 됐어. 진흙까지 다 내려와서 처절하게 여기서 빠져있는 상태에서 몸부림치다 보면은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는 심리적 세계라는, 심리적 세계. 자, 심리적 세계에서의 우리가 상승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상승. 자, 그럼 이것은 상승이라고 하는 건 여기죠. 상승은 진화, 에볼루션이라고 하는 거죠. 에볼루션. 자, 에볼루션.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다 개체화가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와 다 틀려. 다 개체, 80억 인구가 다 개체화가 됐어. 그럼 다 개체화된 인간들 안에서의 그 상승, 진화 운동이 일어나. 각 개체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든. 그럴 때 그 개체는 개통 발생을 역으로 올라가면서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진화 과정이래. 그러니까 이것을 내려오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 내려오는 하강하는 과정을 사실은 순 방향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우주의 그 자기 확정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해서 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것은 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 우리 동양에서는 이렇게 불러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켄 윌버가 이 개념을 고안해낸 게 아니고요. 여러 그 사고 체계를 분석을 해서 이것을 만들어낸, 한마디로 통합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올라가는 역이다. 역이 아니고 거스릴 역자거든요. 이 순방향을 거슬러 올라가는 운동은 뭐예요?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그 개체 안에서의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분화 운동이 아니고 개체 안에서의 통합 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체화된 80억이 한 사람의 그 하나의 마인드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각 개체 안에서의 통합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제 안에서도 마인드 정신이 구현되고 여러분 안에서도 마인드 정신이 구현되는 거야.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마인드 정신으로 구현되면은 각각 안에서의 마인드가 다 같으면은 그게 같다고 하는 것 의미지. 이거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과 제가 같아지는, 물리적으로 같아지는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체 안에서의 통합운동이 진행을 하는 거니까 이것은 어떻게 분화운동이 아니고 이것은 뭐예요? 통합운동이라는 통합운동. 그리고 이것은 개체화, 그러니까 겉으로는 개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뭐야? 근원 이론하라 일자화가로 이렇게 다시 회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회귀한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은 수렴운동이 된다는 거죠. 수렴.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수렴운다. 이것은 땅에서 이미 땅으로 해서 다 발산이 돼가지고 땅에서 다 구현이 됐으니까, 그렇죠? 땅의 존재로부터 다시 하늘의 존재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것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이니까 이것은 뭐야? 이것은 타락이 아니고 이것을 종교적으로 볼 때 이건 이걸 구원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이걸 구원이다. 구원받았다. 이것은 뭐야?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것은 하늘로 휴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할 때 이걸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휴거. 들어올려짐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휴거. 구원받았다. 추락이 아니고 휴거다.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게 아래로 떨어지는 건 별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한번 루시퍼가 추락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이것은 상승은 뭐예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이렇게 다시 포인팅이 아래로 간 거는 하늘에서 지구로 떨어진 거고, 이것은 지구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런 이별은 그리스도를 표현해 주는 거고, 이것은 사탄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추락 과정은 사탄 과정이고, 그리고 이것은 휴거 과정은 그리스도 과정이죠. 그리스도 과정이다. 이렇게 종교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안에서의 이게 절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땅으로 들어오는 현상, 인간이 돼서 땅으로, 그러니까 절대 정신이 인간화가 돼가지고 사람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는 사실 사탄의 모습이죠. 추락된 존재의 모습이야. 그런데 그 존재가 또 그리스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런 개념으로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이 따로 있고 그리스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사탄이다. 양쪽 반대적 운동성을 뜻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악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이것을 선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선. 자, 그래서 우리는 악의 세계로, 악으로 들어와서 선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게 선악의 과정이나 이게 선악을 아는 지식의 과정. 그래서 여기서 요쪽 세계에서의 우리가 확보하는 지식을 우리가 물질, 이 만물에 대한 지식, 사물에 대한 지식을 얻는 거잖아요. 왜냐면 현상계 물질 세계로 들어가서 물질 세계를 체험을 해 나가는 거니까 물질을 얻는 것이고, 여기 이쪽 역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상승 진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지식은 뭐야? 영지를 얻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지식. 이거를 영지라고 표현해. 심리적인 지식이긴 한데 사실 이게 영지를 궁극적으로는 영지를 얻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요게 내려오는 게 상승이죠. 여기 좀 거꾸로 돼 있는 거죠. 이게 하강이고 상승이야, 이렇게. 그러면 다시 진흙 상태에서 철 상태에서 구리 상태에서 은에서 황금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낮은 수준의 물질에 갇히는 것이 악이고, 높은 수준의 물질을 구현하는 것이, 그것을 집으로 삼는 것이, 그러니까 바디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수준의 여러분 각 개체로서의 높은 수준의 물질, 황금 물질을 구현하게 되면은 이게 황금 메탈체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뭐예요? 진흙 상태의 철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진흙 상태의 물질적 구조란 말이에요.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구분을 할 때는.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육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자연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낮은 상태의 자연성, 궁의의 자연성을 자꾸 지구자연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떤 분이 이제는 그 댓글에 올렸지만은 지구 뭐 저기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자연인이 되자 뭐 그런 프로가 많다. 그거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자연이야. 그게 자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올바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더 높은 상태의 자연, 높은 상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마인드 정신을 구현한 존재의 상태에서의 자연. 이 상태의 자연이 진짜 무의자연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이 상태가 무의자연이고, 그러니까 이 상태가 무의자연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게 올라간 상태가 무의자연이고, 완전히 아래로 떨어진 상태는 뭐예요? 무지자연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연이에요. 자연으로 떨어지는 게 무지자연이에요. 이게 무지자연. 그러니까 무지자연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지자연으로 가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자연 상태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완전한 바보고, 이걸 그냥 바보라고 하는 거다.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고,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고 하는 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고 하고, 요 무의자연 상태를 모든 것을 아는 바보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는 바보. 그러니까 이것은 바보 상태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인데, 이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그렇죠. 이게 자연과 하나가 돼서 모든 감각이, 그러니까 자기를 그 자연과 분리가 안 돼 있는 낮은 수준의 자연과 분리가 되지 않은 아기와 같은 상태를 표현해 주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아기는 아기인데,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인데 모든 것을 아는 아이. 야, 이걸 이제 크리스탈 아이라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를 할 수 있냐면, 이 절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하강과 상승 운동을 계속 유도를 해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트만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트만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 물질 세계에서의 아트만 프로젝트가 있고, 그렇죠? 물질적 세계에서의 아트만 프로젝트. 그럴 때 이건 뭐야? 여러분들은 물질적 세계에다가 바벨탑을 세우려는 거고, 세계 아트만 프로젝트가 있고, 그 다음에 심리 영적 세계에서의, 그러니까 심리 영적 세계가 바로 뭐예요? 무의식 세계에서의 무의식계에서의 그 아트만 프로젝트. 그러니까 우리는 심리 영적 세계에서의 아트만 프로젝트와 영적 세계 물질적 세계에서의 아트만 프로젝트 두 가지가 있구나.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이와 같이 시공간에 갇혀가지고 계속 분리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가 초라하게 되면서 그 자신의 본래성을 그러니까 안에 있으니까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현실에서 몸부림칠 때 그것을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사랑. 그러니까 이게 물질적 세계에서 아트만 프로젝트를 추구하는 게 뭐예요? 더 많은 소유물, 그렇죠? 더 강한 지배력. 그리고 또 뭐가 있어? 그 다음에 더 많은 소유, 더 강한데 더 많은 사랑.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에서 사랑을 추구한다는 거지, 현실. 그리고 더 많은 평화, 더 많은 지식.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에서 그것이 계속 추구한다는 거야, 이원성 속에서. 하지만은 결코 충족되지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선 결코 충족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것을 이 상태에서 다시 뭐를 한다래. 우리가 심리적 무의식계에서 아트만 프로젝트를 건설하려는 분은 뭐예요? 상승하려고 상승 과정을 하는 사람들은 심리 영적 세계 무의식계에서 아트만 프로젝트를 가동하시는 분들이고, 물리적 세계에서의 아트만 프로젝트를 가동하시는 분들은 물리적 세계에서의 그거를 구현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 아트만을 구현을 하려는 거죠. 하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심리적 영적 세계에서의 아트만 프로젝트든 물리적 영적 세계의 아트만 프로젝트는 누가 더 우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고 하는 요소가 무엇이 더 우월하다는 게 아니고, 요거 선자라는 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하강의 과정이 없으면은 상승의 과정도 없는 것이고, 하강의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개체화가 안 되면은,
여러분은 개체로서의 여러분 자신의 자아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 에고가 없는, 이 과정이 진행돼야지 에고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자아잖아. 근데 그 에고가 나쁜 거야? 나쁜 건 아니란 말이야, 그게. 원래 우주 자체가 자기를 다양화하려는 그 운동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순응한 거란 말이야, 자아는. 그러니까 자아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 자아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 또는 어떤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 세계에서 아트만 프로젝트로 결코 충족되지 않는 몸부림을 치면서 자신이 여기서 절망을 느낄 때에 그 절망을 느낄 때 자신이 이제는 거기서 어떤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지금이 오늘날의 시대가 지금 현재 시점이 이것이 이미 이렇게 올라가고 역의 과정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시점은. 사실은 이렇게 떨어지는 하강 과정은 지금 상승 과정도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자, 올라왔어요. 여기 네 번째 차크라까지는 왔어요, 상당, 평균적으로. 자, 그랬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런 개체화 과정이 있어서 에고가 있어야지만이, 퍼스널리티가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상승 과정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에고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에고 자체가 스스로 자신이, 그러니까 에고라고 하는 건 개체성의 핵심이잖아요. 나의 핵심이잖아요. 그 에고가 스스로 성숙할 수 있도록 이 전체의 과정을 이해를 해서 성숙할 수 있도록 이 전체 마인드가 이렇게 그 하강과 상승의 운동을 거쳐서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우주 운동을 수용한다는 거죠. 이 우주 운동을 에고가 수용을 해서 여러분의 에고가 수용해가지고 수용해서 개성화되고 상승 개성화죠. 상승 개성화돼가지고 그래서 그 궁극적으로 자기 실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에고가 나쁘다. 죽여야 된다. 에고 소멸시켜야 된다. 에고가 나왔으니까 에고가 나쁜 거 아니야? 이거 죄 아니야? 나쁜 놈 죽여야 돼. 이게 아니고요. 이게 없이는 여러분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에고, 그러니까 원래 이 운동 자체가 원래 개체화를 시키기 위한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운동 자체가 뭐냐면은 어떤 특성이 있는 거냐면은 우주가 우주를 낳으려는 운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중우주를 만들려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우주가, 마인드 절대 정신을 담고 있는 하나의 우주가 수많은 우주를 낳는 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개성이 죽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성화가 오히려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러니까 결국 올바른 방향이라는 건 내가 어떤 분리적인 개체가 아니고, 내가 이원화되고 분리된 개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강량의 과정은 우리가 이제 분리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면은, 상승의 과정은 통합의 과정이야. 그러면 이거를 감정적으로 우리가 얘기하자면은, 하강의 과정은 우리가 증오의 과정이야. 그 증오.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증오.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에 대한, 타자가 존재한다는 건 공포기 때문에 타자에 대한 증오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랑의 과정이란 말이야. 사랑. 자, 통합은 사랑이란 말이야. 그렇죠. 통합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사랑의 과정이기 때문에 사랑과 증오를 배워가는 것으로서의 선악의 과정. 그것을 우리가 윤리적으로는 선과 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근데 악도 충분히 악의 끝까지 가야지 그러니까 선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사실 목표는 선악을 알면서 선악을 초월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거야. 알면서 초월한 존재를 지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신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 절대 정신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너도 선과 악을 다 알아가지고 선악을 완전히 알면서 선악을 초월한 존재가 되라. 그런 것으로서의 물지와 영지로 알 수 있게끔 이 운동을 전개를 한 것이고, 그게 돼야지만이 그것이 우주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충분히 체험하고 선을 충분히 체험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이것이 이 장이, 이 인드라망이 여러분들한테 제시가 된 것이지, 뭐 악은 나쁘고 선은 좋고 무조건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도 나의 모습이고 선도 나의 모습이다. 그래서 악인 모습을 또 받아들여야 돼. 수용해야 돼. 배타적으로 보면 안 되고 초라한 내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 모든 것은 시작은, 이 통합운동의 진정한 시작은 자기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네. 자기 사랑. 그 자기 사랑이 이때부터 타인 사랑으로 전개가 되는, 타인 사랑이 넘어가서 만물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확장해 나가, 우주 사랑으로 이렇게 와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 통합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성화된다, 에고가 개성화된다, 개체화가 돼서 성숙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협소한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 자신 각각의 자신이 우주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악이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뭐야, 사랑이라고 하는 통합의 과정은 뭐야, 분리됐던 것을 다시 이렇게 합하는 걸 통해서 사랑을 체험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 악이라는 과정이 있었어야지 선이라는 과정도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악이라고 하는 것은 또 나다, 내 모습이다. 우리가 타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보여지는 부정적 모습들은 사실 나의 거울이란 말이야. 내가 투사를 시킨 것들이란 말이야. 그렇죠. 나의 다른 모습들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수용을 해서 통합할 수 있게끔 하게끔 자신의 마음을 열고, 그것을 우주적으로 자기의 사랑을 승화시켜 나가는 것이 사실 이 모든 과정의 그 핵심이다, 그게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이, 그러니까 그런 점인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할 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의식의 스펙트럼에서 본 요걸로만 이렇게 봤지만은, 이거 가지고는 지금 이것은 상당히 어떤 면에서 뭐예요? 하늘의 마인드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주의 이론, 이론자, 제1자가 자기분화 운동을 일으킨 것에 대한 관점에서 이건 본 것이지만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그림, 그러니까 의식의 스펙트럼 1유형은 마인드 입장에서 그려놓은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은 하늘의 입장, 그러니까 절대정신의 입장에서 이렇게 본 것이고, 그러면 인간은, 그러니까 이게 순회 방향에서 본 거잖아요. 순회 방향에서 보고 역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게 설명을 하지만은 우리가 역으로 올라가는 거는 우리 각각 개체 인간이 가는 거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스펙트럼을 재구성해야 된다. 인간의 입장에서 상승 스펙트럼을 재구성해야지 유용성이 있다는 거죠. 재구성해야 된다. 다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스펙트럼 1유형은 절대정신이 자기분화 운동으로만 본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것은 절대정신이 유도해 나가는 전체적인 그 흐름은 알 수 있지만은, 그럼 그 안에서 각 개체적인 인간이, 그러니까 절대적인 대우주의 운동, 그러니까 이거는 대우주, 스펙트럼은 절대정신 대우주의 분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그렇죠? 하지만은 우리 소우주로서의 인간, 각 객체화된 인간에게 있어서 그럼 다시 대우주적인 것을 어떻게 구현해 나가냐는 그런 관점이, 다른 관점에서의 스펙트럼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그러면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대우주의 자기분화 운동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객체적인 인간에게 있어서의 상승 과정을 이렇게 진행할 때 순과정, 아래로 내려오는 하강 과정과 어떻게 이것을 퇴행으로 빠지지 않고 상승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것을 따져볼 수 있는 어떤 상승 스펙트럼을 다시 재구성을 이것을 제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켄 일버가 다시 여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또 새로운 스펙트럼,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이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대우주적 스펙트럼, 관점의 스펙트럼이고, 인간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강자에서 상승자로 올라갈 때 어떤 스펙트럼 단계로 해서 상승할 수 있느냐라는 그러니까 요 대우주 스펙트럼을 투사를 한 거죠. 그대로 가져온 거지만은 인간적 입장에서 재구성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된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